안녕하십니까. 한림부동산TV 황태성입니다. 박진수입니다. 지금 현행 5년 신통기 5년 걸리는 걸 2년으로 바꿔주겠다. 네. 내용 참고하시면 되고, 신통기 지금 이제 서울시에서 여의도 시범 아파트 못 가던 거 필요하던 게 시작이 됐습니다. 이게 뭐 때문에 그랬죠? 층수 제한해놨던 걸 50층, 60층까지 완화해주겠다. 용적률 기타 등등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완화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되는 청신호 알려주는 7곳이고요. 서울시의 주택 공급은 주거사다리 뭐 이야기도 나왔고, 네. 결국은 청년 원가, 신혼부부 생애 첫 주택 구입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을 위해서도 혜택을 주고, 민간인도 사업하시는 분들도 혜택을 서로 가져가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면적을 늘려주고, 용적률을 늘려주고, 기타 등등 완화 정책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주택 공급을 하고 가격을 낮추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규모 재건축, 소규모 일반 주택 사업, 여기도 보시면 다 완화요. 이제 300세대에서 500, 도시형생활주택이 300세대 이상 넘어가면 주택법을 따랐어요. 주택법을 따르게 되면 어떤 것들이 따라가냐면 주택복리시설이라든가 주차장법이라든지 기타 등등 사업성에 제한이 되는 것들이 많았어요. 이거를 500세대까지 늘려주겠다. 그 다음에 면적 제한이 있었어요. 45회배다, 30회배다, 뭐 이런 소규모 주택, 완룸으로만 유도하던 것들을 투룸까지 하겠다. 전체 세대수의 2분의 1까지 완화를 해주겠다. 네. 결국은 청년, 그 다음에 역세권에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것들이 다 원룸의 닭장의 시스템에서 면적을 늘려줘서 1가구, 나홀로 세대로 주택을 구입하시는 분들한테 훨씬 더 좋은 거실과 주택과 이런 것들을 완룸 1.5배의 투룸 정도의 주거 환경을 개선을 해서 보급을 해주겠다라는 것이 취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모아주택, 모아타운은 그전에도 여러 번 설명을 드렸어요. 모아주택을 블록을 모으면 모아타운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항상 이야기했죠. 면적 제한하지 마십시오. 용적률 제한하지 마십시오. 세대수 제한하지 마십시오. 뭐 이런 것들을 제한해 놓는 순간에 뭐 사업장은 많은 듯 보이지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적어져요. 그죠? 그걸 열어놓으면 우리가 심의나 이런 걸 통해서 선택적으로 완화 방향으로 간다라는 것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공급을 많이 늘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민간 도심복합사업 이번에 20만 호 추진하겠다. 역세권하고 중공업지. 공장 이적지들이 많아요. 서울시에. 성수동, 구로, 영등포구. 그전에도 완화 정책으로 좀 나왔었어요. 근데 숫자로 또 묶어주는 거야. 주용도는 50%를 넘어가면 안 되고, 네. 거기에 또 산업에 관련된 기반산업 시설을 30%를 넣어야 되고, 공장에 대한 것을 주택으로 개발을 할 때에는 많았어요. 걸리적거리는 게.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걷어내 가겠다라는 거니까 한번 유의주시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서울시도 뭐 역세권 복합개발 700%까지 해주겠다. 네. 얼마예죠? 250%부터 출발해서 700까지 가는데 늘어나는 용적률은 2분의 1, 2분의 1 민간이 가져가고 공공이 가져가고 공공이 가져간 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70%는 70%는 네. 임대로 주고 공공임대로 가고 30%는 공공시설로 가고. 그래서 이제 그게 뭐 성장 거점형, 주거 중심형 이렇게 봤는데 성장 거점형은 아무래도 역세권 주변에 그러한 부분들을 성장 거점형으로 보고 조금 밀려나는 주거 지역은 주거 중심형으로 가고 이렇게 가겠다는 내용이고, 요게 중요한 거는 입지 규제 최소 규격이라고 하는데 용적률하고 건폐율을 열어주겠다예요. 열어주겠다. 상향 조정해서 열어주겠다. 이게 이제 중요한 완화죠. 그렇죠. 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2023년까지 늘려주겠다라는 건데 8.16 대책하고 서울시의 대책 보시면은 그 전에 공공적인 부분에서 보면은 서부 면허시험장, 상암 DMC, SH 마곡 미매각 부지, 공공이 가지고 있는 유휴부지에다가 주택을 보급을 해주겠다라는 게 2020년에 이제 8.4 대책에 이게 있었어요. 대책으로 나왔던. 근데 이건 이제 받아와서 계속 끊임없이 이제 우리가 끌고 가야 되겠죠, 지금도. 그 다음에 요번에 수도권에서 초역세권, 역세권 여기에다가 용적률 열어준다고 그랬죠? 네. 그렇죠? 공공이 아니고 민간이 주도해 간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탄력은 좀 받을 거야. 그렇지만 또 뭐가 있냐면 토지 가격이 이미 상승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청년주택 2030에서 이제 경험을 해봤듯이 역세권을 이렇게 처음에 이제 우리가 500m에서 300m, 300m에서 뭐 250m 이렇게 원을 그려서 한번 도시를 해본 적이 있었죠, 서울시에. 네. 그랬더니 우리가 가는 전철역 주변의 반경은 다 이어지는 거야. 그렇죠. 그럼 그게 다 상업용지로 변했냐? 그렇진 않죠. 그거 한 프로젝트 한 70개 정도 됐나? 준공된 게
몇 개 없어요, 지금. 손가락 안에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장이 토지 가격, 임대 가격, 공사비,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청년주택 2030에서 또 문제가 또 뭐였었냐면 청년주택 임대료를 감정평가원이나 이제 몇 개를 찍어가지고 평가해서 산술 평균한 걸 가지고 임대 가격을 책정을 했는데 개발이 안 된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다세대 주택이나 월 50에 30만 원짜리. 네. 근데 지금 새로 짓는 것들이 70을 받아야 되는데 뭐 40, 50 받아가지고 되지도 않거든요. 이 못 가는 거야 이제. 그래서 이러한 정책적인 부분에서의 미흡한 부분도 있었다. 그래서 보급이 덜 됐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정책이 좋았더라도 디테일한 다음에 갔을 때는 좀 이런 부분들을 열어주거나 좀 보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네. 그래야만 정책에 반영을 확실히 할 수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이런 것들 공급 물량한테 13.2만 원 이거 한번 참고하시고요. 아까 이제 얘기했던 태릉 CC 주택에서 한 10,000가구 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건 뭐 환경적으로도 문제가 된다 뭐 이래서 이제 반대도 있었고 그래서 중간에 접기도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는지 이번 정부에서는 이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지하 저번에 방송에도 나갔지만 네. 그 부분은 반지하는 사실 이제 주거공간에서 이제 없어져야 될 거예요. 현행법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거공간을 지하에다는 못 넣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건 없어질 거고 단지 이제 우리가 시장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없어지면은 건축주로서 지하에 2개의 세대가 이제 없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있는데 660평를 초과하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주인집이 위에 살고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밑에 세를 줬단 말이죠. 네. 그게 2세대, 2세대, 2세대. 그래서 그게 20세대를 넘어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20세대를 넘어가면 사업승인 대상이야. 그래서 다세대 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이 땅이 보통 70평 정도를 깔고 앉아서 집을 져요. 그러다 보면 세대수를 많이 늘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주차장법이 있기 때문에, 주차 대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은 주인집이 위에 한 세대가 살고 밑에 2세대, 2세대, 2세대 그래서 4개층. 네. 그러면 6세대에 세를 준단 말이에요. 그죠? 뭐 6세대나 7세대. 근데 반지하가 없어진 새 월세를 받던 분들은 수익 금액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뭐 정부에서 이제 인센티브 제도도 마련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는 하는데 그게 100% 다 해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그죠? 그 시민의 세금을 다세대 주택 월세 안 나온다 해서 그거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다세대 주택이 주로 가 있는 데가 2종 3종이야. 그럼 2종 3종에 2종에 7층 이하로 지금 주거 제한 해놨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거 좀 다 걷어냈어야 되는데 지금 요번에 정책도 만들어가는 거 보니까 다가 아니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하고 모아주택하고 모아주택에서도 모아타운으로 유도를 하다 보니까 실적으로 모아주택에 원래 가지고 있던 개념이 적용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 해화동에서도 지금 보면은 단독주택 4개가 있는데 이거 4개에서 통합개발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 모아주택의 해당 사항에 안 들어가는 거야, 이제. 지구단위 계획으로 눌러있기 때문에. 지구단위 계획을 좀 걷어내야 돼. 청년주택 2030처럼 네. 지구단위 계획도 걷어내고 확실하게 좀 걷어내야 이런 것들이 시장에 반영이 돼서 주택 공급이 늘어날 거라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그 부분들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디테일한 부분으로 가고 서울시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면적 대비 그럼 진짜 이게 실행이 몇 프로나 될 것이냐. 청년주택 2030 할 때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 발표할 때 서울시의 10층인가 거기에서 강당에서 했는데 강당이 꽉 늘어쳐가지고 그 바깥에서 TV로 봤었다고요. 그런데 70개밖에 안 됐어. 76곳인가 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만들되 정말 그것이 시장에 잘 반영이 될 수 있게끔 디테일한 부분도 좀 완화 방향으로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지금 반지하 이 부분도 없애야 돼. 이미 뭐 현행법은 없앴고요. 이런 부분들이 그럼 기존의 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 이게 20년이 넘은 것들, 이거 15년이 넘은 것들, 뭐 이런 것들, 10년 전만 해도 반지하가 허용이 되던 때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다시 리뉴얼을 하든가 재건축을 하든가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점차적으로 완화 정책을 통해서 없애야 되는 쪽으로 가야 될 게 맞습니다. 그러면 지하에 있는 거를 지상으로 다 완화를 해줘야 되겠죠. 그죠? 뭐 지금도 완화는 되어 있어요. 지금은 반지하가 없으니까 지상 1층을 필러티를 두고 그 필러티를 포함해서 5개층까지 완화를 해주거든요. 이미 완화는 되는데 더 완화해 줄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역세권 청년주택, 역세권 고밀도 개발, 역세권 청년주택, 역세권 복합개발 지금 용어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그건 우리가 정리해 놓은 표가 있으니까 요거 한번 네. 다시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816 서울시 이런 것들 한번 참고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토지 임대부 주택 개선 아까 설명을 좀 드렸고요. 점차적으로 어쨌든 신혼부부나 청년들한테 싼 가격으로 임대를 하거나 아니면 분양을 받거나 이런 것들을 앞으로 완화해 주는 쪽으로 가겠다. 네. 근데 이제 좀 늘려줬으면 좋겠어. 임차보증금이나 이런 것도. 지금 90% 혹은 2억 원이라고 그러는데 그 임차보증금 2억 가지고 살 수 있는 도심 지내가 있긴 있나요? 지금? 평균 가격이 7, 8억이라고 그러면은 만약에 아파트가 7, 8억이다. 34평형. 청년들은 투룸 정도, 1.5룸 정도 들어간다 그러면은 한 3억은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네, 오피스텔 정도는 몰라도. 오피스텔 네. 1.5룸. 하여튼 이 가격도 좀 유도리 있게 좀 더 올려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워낙 이제 주택 가격이 너무 올라갔어요. 자, 쭉 이렇게 봤는데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에 관련돼서 네. 서울시와 기존을 같이 한다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 전에 문재인 정부 때 먼저 오세훈 시장 뭐 이렇게 언밸런스 할 때는 엇박자가 나는 예, 부분이 국토부와 서울시가 이제 부딪히는 이제 상황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아까 발표한 거와 서울시의 정책 기조를 보니까 거의 흡사하죠. 어떤 거는 뭐 서울시가 좀 앞서가는 것도 있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한 목소리를 내서 잘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요번에 정책의 긍정적인 부분은 또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또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윤 정부의 첫 번째 주택 공급 정책과 그리고 서울시의 정책들을 비교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 연내에 계속 발표되는 주택 정책과 함께 저희 한림부동산TV가 계속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